어느 여름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들어오고 부엌에서는 미지근한 보리차가 은은하게 김을 올리고 있었죠. 그날 어머니는 먼저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물을 데워 저에게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아침엔 찬물 말고 속이 놀라지 않게 따뜻한 걸로 마셔야 한다.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긴 한마디였지만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큰 지혜였는지 새삼 느끼곤 합니다. 맑고 따뜻한 물 한 잔이 몸속을 천천히 깨우고 잠들어 있던 장기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 그리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는 이 한 잔의 물이 단순한 습관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어르신들을 뵈면 이렇게 중요한 물 마시는 습관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물 잘 마셔. 하루에 커피 3잔이나 마시니까 괜찮아. 갈증이 없으니까 안 마셔도 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지키는 힘이 약해집니다.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몸속은 말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심하면 어지럼증, 피로감, 변비, 심지어는 신장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죠.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그 방법과 식이양과 종류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실수 6가지 담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나도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런 습관이 있으신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으신 어르신 커피잔을 들고 앉아 계신 아버님 조용한 창가에서 차를 마시는 어머님들께 따뜻한 조언 한마디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봅니다. 전환 문장. 그럼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물 마시는 실수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목이 안 마르니까 안 마셔도 돼요. 이 말 어르신들께 정말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우리 몸의 신호를 조용히 무시하는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여러 감각이 점점 무뎌지죠. 그 중에서도 특히 바케첼링 갈증을 느끼는 능력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즉, 몸은 이미 수분이 부족해지고 있는데도 뇌는 괜찮다 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는 76세 김복리 할머니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시면서 물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침엔 따뜻한 미역국 한 숟갈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점심엔 라면 국물로 대신하셨죠. 물잔에 물을 따르기보다는 국물이나 커피로 갈증을 푸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심해 병원에 가보니 경도 탈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별다른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곤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머리가 띵한 날이 반복되었던 이유가 바로 수분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혈액, 림프액, 소화액, 그리고 뇌 속을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까지 몸의 모든 시스템이 물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압은 불안정해지며 노폐물은 제대로 배출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변비, 근육 경련, 집중력 저하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은 나는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물도 많이 필요 없지 않냐 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적더라도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천을 조절하고 장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수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도 오히려 탈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갈증이 느껴진 순간은 이미 몸속 수분이 부족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노인의 경우 체내 수분이 2%만 줄어들어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치매 예방, 낙상 방지, 장기 기능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기 돌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밥을 먹기 30분 전, 산책 나가기 전, 약을 먹을 때, 잠자기 전 하루 중 몇 개의 고정된 물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되고 갈증 없이도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물 한 잔이 우리 몸속을 조용히 청소하고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전환 문장 이처럼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물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물을 마시는 타이밍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다음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밥 먹는 중에 물 많이 마시지 마라. 위장이 놀란다. 그 당시엔 그 말이 그저 잔소리 같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참으로 몸을 아끼는 지혜로운 말씀이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식사 중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 안이 건조하고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다 보니 물이나 국물로 삼키는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70대 중반의 김영순 할머니는 식사 때마다 물병을 옆에 두고 수시로 마십니다.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김치 한 조각, 다시 물 한 모금. 그러다 보니 한 끼 식사 중에 500ml 물병 하나를 다 비우는 날도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식사 중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되면 위에서 소화를 돕는 위산이 희석되며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 소화불량 가스가 차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속이 불편하다, 식사량 줄임, 영양 부족, 기력 저하라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국물 많은 찌개나 국밥이 식사 중 수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국물 속엔 나트륨과 조미료가 많이 들어있어 오히려 갈증을 유발하고 위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식사 시작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를 부드럽게 두고 식사 중 급하게 물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가능하면 물이나 국물 섭취를 최소화하고 식후 30-60분이 지나 위장이 어느 정도 소화를 마쳤을 때 다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습관은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실천해보면 속이 편안해지고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밥상에 보리차 주전자 놓고 식구들이 돌아가며 마셨지만 그때는 음식 자체가 담백했고 활동량도 많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몸이 훨씬 예민해졌다는 걸 잊지 않아야겠지요. 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식사 중에는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환 문장 이처럼 시기만 잘 맞춰도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데요. 다음으로는 물의 온도에 대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냉장고에서 막 꺼낸 시원한 생수 한 병, 얼음을 동동 띄운 유리잔에 청량감 보기만 해도 갈증이 확 가시는 듯하죠. 하지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는 이러한 시원함이 곧 위험함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본래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잘 기능합니다. 위장, 장기, 혈관, 신경 모두 섭씨 36.5도 내외의 천에 최적화되어 있지요. 그런데 차가운 물이 몸속으로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 장기는 놀라고 위액 분비가 감소하거나 소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시는 73세 이태성 어르신은 더위가 오면 반드시 얼음 넣은 찬물을 드시곤 했습니다. 시원하게 벌컥 마셔야 갈증이 확 사라지지. 이런 말씀과 함께 아침에도 찬물을 드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은 명치 부근이 쿡쿡 아프다는 증상을 느끼셨습니다. 검사 결과 소화불량과 약한 위염 증상이 있었고 가장 먼저 권유받은 것이 찬 음식, 특히 찬물 줄이기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장의 탄력과 위액 분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찬물이 들어오면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혈압이 출렁이고 냉기가 몸 전체로 퍼지면 관절이 시리거나 배탈을 유발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꼭 뜨거운 물만 마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지근한 온도의 물 혹은 따뜻한 보리차, 현미차, 결명자차처럼 몸에 부담이 없는 음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여름에도 보리차를 끓여서 식혀 마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옛 방식이 아니라 오랜 경험에서 나온 몸을 아끼는 생활의 지혜였던 것이지요. 계절에 따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엔 천을 유지해주는 따뜻한 물이 좋고 여름엔 너무 차갑지 않은 시원한 온도의 물로 갈증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 마시기보다는 작은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가 놀라지 않고 온몸이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한 잔의 물에도 온도를 생각하는 것, 그건 나이 들수록 더욱 필요한 세심한 자기 돌봄의 태도입니다. 전환 문장, 그렇다면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몇 번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도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아, 깜빡하고 오늘 물을 하나도 안 마셨네. 이따가 몰아서 마셔야겠다. 이런 말, 어르신들께 한 번쯤은 익숙하시죠? 하루 종일 물 마시는 걸 잊고 있다가 한꺼번에 컵 두세 잔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 사실 이게 몸에 좋은 줄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몰아서 마시는 행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경우 한 번에 약 250ml 정도가 가장 적절한 흡수량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즉, 컵 한 잔 정도의 물을 마셔야 위장과 신장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체내에 필요한 만큼만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이상을 마시게 되면 남는 수분은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일시적으로 전해질 불균형 부종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어르신의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의 수분이 혈관으로 몰리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68세 김정임 여사님은 하루의 물은 1.5리터 꼭 마셔야 한다더라. 며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나눠서 500ml씩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성실하게 실천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만 오히려 식사 후에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불편을 호소하시곤 했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들어간 것. 결국 김 여사님은 습관을 바꿨습니다. 식사 전후 30분 외출, 전후 텔레비전 보기 전 등 하루 일과 중 자연스러운 시간에 컵 한 잔씩 나눠 마시기 시작하셨죠. 그 결과 속도 훨씬 편해지고 전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도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루 수분 섭취량은 한꺼번에 많이보다 자주 천천히가 훨씬 더 몸에 맞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아침 식사 30분 전 한 잔, 오전 산책 다녀온 뒤 한 잔, 점심 식사 1시간 후 한 잔, 저녁 준비 전 자기 전 등 일정한 루틴을 만들기. 이렇게 하루 6, 8회 작은 컵 한 잔씩만 마셔도 몸은 부담 없이 수분을 흡수하고 탈수나 과다 섭취 없이 건강한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은 약처럼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 마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노년기를 지켜주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전환 문장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물을 선택하느냐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음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동네 커피 전문점이나 공원 벤치에서 이모 아아 하나 주세요 하시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시는 모습도 더 이상 낯설지 않죠. 또한 손주들이 방문하면 집에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가 늘 준비되어 있고 반찬이 짜다 싶으면 탄산으로 입가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커피나 탄산음료, 과연 수분 섭취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러한 음료들은 겉보기에는 물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몸의 수분을 빼앗는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녹차, 홍차 등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유도하여 일시적으로 소변이 늘어나고 체내 수분이 오히려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또한 탄산음료 속 당분이나 인공감미료는 혈당과 위산을 자극하고 과도한 당 섭취는 갈증을 더 유발하게 만들기도 하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영우 어르신은 하루 3끼 식사 후마다 믹스커피를 꼭 한 잔씩 드셨습니다. 이건 내 루틴이야. 없으면 허전해. 하루에 많게는 4잔까지 드시는 날도 있었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입이 마르고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겁다는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물을 잘 마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탈수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원인은 바로 커피를 물로 착각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물론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기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카페인 음료는 수분 섭취로 간주하지 말고 마신 만큼의 진짜 물을 따로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다면 그 이후에 물 한 컵을 추가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커피 대신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 종류, 예를 들어 둥글레차, 보리차, 결명자차 등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예전엔 자주 끓이던 작설차, 대추차, 생강차 같은 것도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수분을 공급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것들 중 일부는 오히려 몸을 더 말리게 만든다는 사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커피, 콜라, 녹차 등을 마셨다면 그 양만큼 진짜 물을 따로 챙겨 마시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전환 문장. 그렇다면 물이 특히 더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제 약을 드실 때 반드시 물을 함께 마셔야 하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하루에 2-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심장약. 식탁 한편에는 매일 챙겨야 할 알약이 담긴 약통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그 약을 드실 때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설이십니다. 물 없이도 그냥 삼켜줘요. 입에 넣고 국물이랑 먹어요. 한꺼번에 다 털어놓고 끝내요. 이런 말씀을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지만 꽤 위험한 실수입니다. 우선 약은 대부분 물과 함께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가장 좋고 위나 식도에 부담을 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물 없이 약을 삼키게 되면 알약이 식도에 걸리거나 천천히 녹으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진통제 중 일부는 식도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물이 없이 삼킬 경우 식도염, 속쓰림, 가슴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이 위에 닿았을 때 충분한 물 없이 복용하면 위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심한 경우 속쓰림 위험, 심지어는 출혈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75세 김금자 여사님은 오랫동안 고혈압약과 관절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딱 한 모금의 물로 털어넣는 습관이 있었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어느 날부터 목이 따갑고 음식 삼키는 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병원에서는 약 알갱이가 식도에 남아 염증을 유발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김 여사님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약을 드실 때마다 최소한 150ml 이상의 따뜻한 물을 함께 마셨고 복용 후 30분간은 바로 눕지 않도록 주의하셨습니다. 그 결과 목의 불편함은 사라지고 속도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해요. 약을 먹는 것은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돌봄의 완성은 물을 어떻게 곁들이느냐에 달려있죠. 또한 약에 따라서는 물의 온도나 섭취 시기도 중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나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복용법을 꼭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약은 물과 함께할 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물을 소홀히 하면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의 몸은 그만큼 섬세하고 작은 습관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전화 문장.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조용히 되짚어보며 건강한 물 마시기의 지혜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물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무엇으로 마셔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목마르지 않다고 그냥 넘기는 습관 식사 중에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 시원함만을 쫓아 찬물만 찾는 습관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습관, 커피나 탄산음료를 물처럼 여기는 습관, 그리고 약을 물 없이 넘기는 작은 실수까지, 이 6가지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도 익숙했던 행동들이 우리의 몸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다행인 건 이런 습관들은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부드럽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비추는 시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밥상 앞에서는 천천히 음식을 먼저 음미하고 식후엔 산책하며 작은 물병을 들고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물이란 단순히 목을 죽이는 용도가 아니라 몸을 뜨고 마음을 달래고 생명을 돌보는 가장 근본적인 돌봄의 형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따뜻한 물을 먼저 내미는 마음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그 따뜻함을 건네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분이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맑은 물처럼 깨끗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